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68세 이정숙입니다. 40년 동안 한 남자와 가정을 꾸려왔고 평생 함께 돈을 모아 지금은 백만장자로 살고 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들의 결혼 후, 그리고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고 나면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내게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겪은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저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일 테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68세, 평생을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아들은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절약하고 모으는 게 습관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했죠.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저의 특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골에 있는 저렴한 땅 몇 평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아니, 거길 왜 사? 풀밭만 우거진 땅인데. 하지만 제 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20년 후 그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아 강남에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또 땅을 샀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제 투자 감각이 남달랐던 걸까요? 어느새 저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 덕에 우리가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은 제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덕에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이 따라오는 건 아니더군요. 우리 아들은 정말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알았고 부모에게도 한번 큰 소리 내지 않는 착한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가족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하지만 아들은 강경했어요. 엄마, 이 사람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눈빛을 보니 저는 반대할 수 없었어요. 결국 결혼을 허락했고 그들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결혼 후 4년이 지나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요한 계약 때문에 회사에 가야 한다며 차에 올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차라리 회사를 미루고 내일 가라.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며 말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늘 하던 대로 밝게 웃으며 답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난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1시간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며느리는 절망했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죽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갈 곳 없는 며느리를 우리는 그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을 잃고 난 뒤 우리 셋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견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은 며느리가 힘들어하니 남편이 다독여주는 거라 믿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나만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전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는 저에게 상냥한 척 말을 걸었지만 어딘가 가식적이었어요. 남편은 늘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혼자 맞은편에서 밥을 먹었죠. 식사 중에도 그 둘은 마치 둘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원에서 본 꽃 정말 예뻤죠? 그러게 내가 심은 꽃이라 더 그런 것 같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부부의 대화 속에 며느리가 끼어들게 된 걸까? 그러다 문득 남편이 제가 없는 듯한 태도로 며느리에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어깨 아프지 않아? 내가 마사지라도 해줄까? 그 순간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내 예민한 감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요즘 들어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장을 보러 가려고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재료를 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썰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줄게. 그 장면을 보고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부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둘 다 제가 온 줄도 몰랐어요. 결국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나도 도울까? 그제야 둘은 흠칫 놀라며 저를 돌아봤어요. 아,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그냥 쉬세요. 며느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당신은 쉬어. 여긴 우리로 괜찮아. 우리? 언제부터 남편과 며느리가 우리가 된 거지? 저는 조용히 돌아서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며느리는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실 때도 함께, TV를 볼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그들 사이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며칠 후 저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을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연인 같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설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난 이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님. 그 말을 듣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못 본 척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지. 왜?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거짓말이야. 난 봤어. 너희가 손을 잡고 있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살짝 열린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거실 쪽으로 사라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단순히 대화를 나눈 걸까? 며느리가 힘들어서 상담을 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러나 저는 모르는 척 당분간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진 후 저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험금 수령자가 나와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며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놀란 마음에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의 대답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 해당 보험금은 이미 청구되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청구했죠? 남편분과 며느리분입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남편과 며느리가 보험금을 챙겼다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내 아들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없애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노트북에 영상을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둘이만 살면 안 될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가 먼저 떠나게 만들어야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 먼저 떠나게.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는 거실로 남편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천천히 TV를 켜고 USB를 꽂아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둘이만 살면 안 될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가 먼저 떠나게 만들어야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들까지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 말 있나요? 제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이걸 어디서?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오해. 내가 오해한 거야? 테이블 위에 아들의 보험금 서류와 남편의 비밀 계좌 내역을 내던졌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둘이서 보험금을 챙겼더라. 그리고 이건 뭐야? 남편이 내 계좌에 돈을 보낸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니네. 남편과 며느리는 동시에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은 입술을 꾹 깨물었고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깜빡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생활비로.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생활비. 그러면 새벽에 내 방에서 나온 남편은 뭐였지? 저는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똑바로 말해봐.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한순간 말을 잃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 그냥 힘든 사람끼리 기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힘든 사람들끼리 기대.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내 아들의 아내랑 손잡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이제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결국 저를 가족으로 인정한 적 없잖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그 사람은 죽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남처럼 대했죠. 제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했을까요? 그녀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며느리를 향해 외쳤어요. 닥쳐. 이건 내가 계획한 거잖아. 그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이제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접근했어. 내가 아들 보험금 얘기를 꺼냈을 때 먼저 절반을 나누자고 했다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먼저.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둘의 다툼을 지켜봤습니다. 그래, 내가 계획했어? 말해봐. 남편이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돕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나한테 와서 나를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는 아들을 생각해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네가 꼬셨잖아.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가 꼬셨다고요? 어쨌든 아버님은 결국 저를 받아들였잖아요. 아버님도 좋아하셨잖아요. 저만 뒤집어 쓰라는 건가요? 그들의 싸움이 격해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좋은 증거가 생겼네. 둘은 동시에 제 손을 쳐다봤어요. 당신 설마? 녹음했어요?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뻗어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감당할 차례야.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며느리를 상대로 보험금 사기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결국 남편과 며느리는 각각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과 며느리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보험 사기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했고 며느리는 사기 공모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속이고 빼앗으려 했던 돈은 전부 내 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낸 내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내 아들의 아내라고 믿었던 며느리, 그들이 모두 내 등을 찌르고 나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이혼 후 내가 투자한 부동산과 은행 계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고 결국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수아, 나한테 이러지 마.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그가 내 앞에서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을 때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40년을 함께했지.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너는 그 세월을 배신으로 바꿨어. 이제 내가 감당할 차례야. 그렇게 나는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떨까요? 소송이 끝나자 그녀는 도망치듯 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는 다시는 내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떠난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엔 외로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빼앗길 수 없다. 아들이 남기고 간 추억을,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재산을, 그리고 내 삶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나를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